1번은 아니야, 그지? 2번 형태는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짝풀에 대한 얘기야. 짝풀.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짝수가 20이고 홀수가 12인데, 홀수에만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20 빼기 12에서 8.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3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손가락을 다쳐갖고 이게 좀 힘들어요 오늘.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등비 수열이면 기본적으로 S3의 제곱이 S1에다가 S9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놈은 이제 각각이 이제 등차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A랑 B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계산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작게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압축시키듯이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 합이라고 하는 애를 대표 숫자 하나로 쓸 수가 있지. 이거는 이제 A1, A2, A3이니까 3, A2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A1이라고 쓰지 뭐. 그 다음에 S9라고 하는 애도 한 번만 써봅시다. A1, A2, A9까지. 그럼 얘 가운데는 다섯 번째. 그래서 A5가 9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개, A5. 일단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식이 얼만큼 더 커질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막 계산으로 다 이제 집어넣어갖고 할 수도 있어. 그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하고 D로 그냥 다 표현해서 합에 대한 공식으로 표현해서 답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능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걸 조금 이제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S10이 S10을 좀 표현하기는 했는데 일단 놔두고, 자, 얘네들을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A2랑 A5가 있는데 얘네들 조금 더 괜찮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A2가 이쪽에 있으니까 A2 말고 요놈을 A2로 살짝 바꿔요. 그걸 이제 D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요놈을 A2 빼기 D로 표현을 하고 9는 밖으로 빼고, 요 A5라고 하는 애도 A2 더하기 3D로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9가 있고 여기 9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또 A 제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A2가 D가 또 나눠지면서 2분의 3D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A2가 2분의 3D가 돼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공차라서 A1은 2분의 1D가 되는 거고, 뭐 A3은 2분의 5D가 되는 거고, 자, 이제 D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 D가 정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 됐든 등비 수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고, 꼴에 대한 문제고, 요 꼴은 이제 초항 혹은 이제 이런 D에 대한 정보 두 개를 뽑아내는 거라도 보통 연립 두 개면은 이제 해결이 돼요. 연립 두 개면. 이제 그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S10은 뭐 방법이 없네. 그냥 S10이라고 하는 애는 요놈은 그냥 A1은 2분의 1 D로 놓고, 그러면 2분의 10, 첫 번째 항은 2분의 1 D.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D를 첫 번째 항에서부터 9개 집어넣으면은 2분의 19D. 이렇게 해서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를 구하시면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10을 구하는 거면 A10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그냥 D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게 A10이었으니까 A10 더하기 D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2분의 19D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D가 2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4분의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면 4분의 19가 되죠. 4분의 91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그냥 한 수능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던 스타일이니까 계산 능력이네, 계산 능력. 자, 그 다음에 4번 맞춘 사람.
4번. 4번도 별건 없는데, 근데 처음 보면 좀 당황하지. 자, 지금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AN과 이제 SN, 시그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그마에 AK, BK분의 1에 N이 8N 더하기 4분의 N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한 칸을 밀어요.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AN과 BN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항의 자연수고 공차는 같은 두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이제 일반항으로 구하려면 이게 지금 SN의 클래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F'을 구해야 되는데 F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는 요 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합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걔네들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돼? 당연히 뭐 F랑 F'의 관계는 미분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SN, 시그마에 대한 스케일하고 AN의 스케일로 가면은 또 당연히 요거를 차원을 다운을 시키는 걸로는 요놈이 있어요.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F1까지 같은 모양을 8에 F1 더하기 4분의 N을 얘를 빼버리면 A, F분의 1, B, F분의 1이 되고 요놈은 그냥 계산이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8n 더하기 4 8n 더하기 4 빼기 4 통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N과 BN이 N에 대한 식으로 4n 더하기 2에 4n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공차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4n, 4n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네. 근데 이제 어떤 게 AN인지 BN인지 몰라도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AN 더하기 BN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AN으로 놔도 되고 이걸 AN으로 놔도 됩니다. 어쨌든 두 개를 합치면 8N이 돼요. 마지막에 시그마 1에서 5까지 8N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맞춘 사람. 5번도 이것도 뭐 홀짝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평가원 그 3종 모의고사에서는 홀짝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매번 나와. 하여튼 너네 학교는 이제 그 고3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이걸 반영하는 이제 비중이 조금 큰 편이라서 최신 모의고사를 일부러 이렇게 다 넣었어. 여기 아마 수능 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 자, BN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막 다 나열을 하는 방법이 있어. 나열을 해도 좋아.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줘. 머리가 좋아서 그냥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서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걸 찾아내도 좋고 안 되면은 이제 경험적 추론이라고 해서 그냥 막 진짜 노가다 하는 거야. 막 하면은 풀려. 결국에는. 자, 일단 써보면 BN이라고 하는 애는 A1 여기다가 첫 번째 항 넣으면은 양수로 나오고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1이 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걸 굳이 정리를 하자면 BN과 B의 2n 빼기 1 정리 안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거를 평상시에 그냥 문제 풀 때 해봐. 왜냐면 이게 나중에 BN에 대한 합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하는 거는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짝수항에서 끊어주면 이렇게 끊어주면은 이게 이제 2n에서 끊어지면은 마이너스 d지 마이너스 d 그러니까 마이너스 d n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홀수에서 끊어주면 이렇게 홀수에서 끊어주면 여기까지가 플러스 d 그 다음에 여기 a5 플러스 하면 이렇게 또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그럼 a에다가 n-1 d 이 정도를 해도 됩니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은 아닌데 알고 있으면 좋아. 이 능력까지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뭐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냥 뭐 나열해보는 거야. 이게 등차 중앙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 어차피 등차 수열이 나열이 돼 있으면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에요. 자, B1은 A1 B2는 A1 빼기 A2니까 마이너스 D 그냥 써요. A1 빼기 A2 더하기 A3 그러면 이걸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게 2A, 이게 2A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는 A2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홀수항에 대해서 B3과 B7은 뭐가 되겠어요? B7은 요거 숫자랑 요거 숫자, 요 숫자랑 요 숫자. 특징이 뭐야? 여기 뭐가 될까? 이게 홀짝에 대해서 들어가서 여기는 플러스 1 나누기 2야. 플러스 1 나누기 2. 플러스 1 나누기 하면 이게 A4가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정도는 눈에 보이면 좋아요. 자, 하여튼 뭐 이걸 가지고 B3과 이게 두 개에 더해진 게 이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 두 개 더한 A2 더하기 A4가 0이니까 A3이 0이라는 얘기지. 이런 거 이제 바로 보이라고 했어요. 이거.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항이 0. 자, 그 다음에 B2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공차 D는 2가 되고, 그래서 뭐 A를 구하라 하면은 뭐 A는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뭐 9번째 항까지의 BN의 합이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요? B 그쪽으로 가도 돼요. 아니 그냥 다 써볼까? B1, B2, B3, B4 이렇게 다 들어가면 마지막까지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자 B1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이렇게 B2랑 B3을 더해도 이게 A가 나오죠. B2랑 B3을 더하면 이렇게 하나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그냥 다 계산을 해도 되고, 구조적으로 한 번씩 보세요. 쟤는 왜 저렇게 더했냐면 여기 이렇게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이게 DN이 없어져. 이렇게 DN이 없어져. 여기가 없어져. 그래서 이게 A 빼기 D가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근데 플러스 1을 하면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나머지는 그냥 더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은 맞춘 사람.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것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했네. 자, 등비중합. 자, 등비수열 하면은 첫 번째 등비수열의 꼴 A랑 R 찾는 거. 그 다음에 등비중합, 등비수열의 합.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 가족권에서 보시면 N은 1에서 9까지가 A n 플러스 4에 A 10 빼기 N 2, 36 이렇게 됐어요. 1부터 집어넣어야 이게 뭐 별거 없으면 하는 거니까 A 1부터 집어넣으면 5에다가 A의 9.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돼? A 가운데 한 5랑 9에 더하면 14고 2로 나누면 7이지. 7에 제곱이 돼. 자, 그럼 A6 곱하기 A8이 돼. 마찬가지로 A7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구조가 A, N 빼기 P에 A,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P 더하기 N이라고 해요. P 더하기 N에 P 빼기 N. 이렇게 되면 A, 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P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N칸, 왼쪽으로 N칸. 가운데에 제곱이 되는 게 등비, 중앙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1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9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게 9개. 그럼 이걸 전체를 하면 9개의 H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H는 일단 H의 제곱을 4. 이 정도 나눠놓고, 그 다음 나조건에 보면은 등비수열은 얘들아,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은 역수를 만들어도 등비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AN을 AR에 F1을 하면 A1, A2, A3, A4 이렇게 되는데 얘를 역수로 만들잖아.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얘가 A1,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여전히 등비 수열이죠. 이렇게 갈 때는 R분의 1이 곱해져. 이렇게 갈 때는 R이 곱해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R분의 1이 곱해지는데 이 방향으로 보면은 역수 반대 방향으로 하면 R이 곱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배우면 좋아. 이렇게.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냥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6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나조건에서 A1, A2 해서 A6까지의 합이 R 빼기 1분의 그 초항의 R에 6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가 A2부터네 또 뭐야 A2분의 1 A3분의 1 A13 분의 1 12개지 12개 요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공비가 R분의 1이 돼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공비가 R이 되거든. 그래서 초항을 A13으로 봐. A13분의 1 초항을 해서 1 빼기 R분의 초항 여기 곱했고 1 빼기 R에 12 이렇게 보면 돼요.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R 빼기 1분의 R12 이렇게 해도 돼. R 빼기 1분의 R12 빼기 1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 없어져. 요것도 없어지고 그치? 그럼 이쪽으로 곱해지면서 또 좋은 일이 벌어져. A1과 A13이 뭔가 의미를 갖고 있지. 이쪽으로 가면 얘는 R에 6승 더하기 1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얘가 다시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역수 구조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못 풀었어도 돼. 지금부터 공부해서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구조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수특 여태까지 나왔던 한 5개년 안에 있던 수특 문제를 전형한 거라서 뭐 낼 가능성이 커요. 야 그리고 그 도형을 우리 내가 고점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했는데 초반에 했더니 다 까먹은 것 같아. 다시 아니 도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도형 문제 그 앞에 3개를 심어놨더니 앞에서 계속 버벅이고 그래서 도형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자 일단 해봅시다. 자 그림이 약간 왜곡이 될 것 같은데 A, B, C, D, E 자 조건이 여기에 있는 R1과 R2가 비율이 1대 2의 비율이고 AC가 여기가 3이고 길이가 나왔고 AD가 좀 이상하지만 5고 DE가 여기가 4래요. 자, 일단 이 정보가 나왔고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 구하려면은 일단 관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형문제는 거꾸로 푸는 게 방향이 보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보통 방향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C2에 집중하면 이게 길이가 8이 나왔고 4가 나왔으니까 이 3개의 각 중에서 하나만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각을 구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각이 안 보이면은 뭐 이래저래 뭐 이제 다 찾아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도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도형의 정보도 달라.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공통 영역이에요. 공통 영역은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이하고 각밖에 없어. 길이하고 각. 이 중에서 공통 길이라고 하면 이제 원과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공통 길이가 되거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살짝 이제 돌아가는 풀이가 됩니다. 뭐 얘로 이제 해서 풀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럼 공통각을 생각을 한다면 왼쪽과 오른쪽 도형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각을 찾아내면 그게 많아 사실은. 여기 각도 있고 여기 각도 있고 만약에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파이백이 세타가 돼서 이게 사인 법칙을 이용할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로 사인 파이백 세타는 같잖아. 근데 거기서 연결이 돼.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뭐 알파 이런 걸로 이용한다면 여기가 파이백이 알파인데 얘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공통 영역이 적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가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근데 어디가 더 유리하니 하면은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이게 1대2를 써야 되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길이가 하나가 같이 대응되는 좀 쌍이 되는 길이와 각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 각을 이용해도 됩니다. 요거를 해도 돼. 나오긴 나오거든. 조금 괴로울 뿐이야. 조금 이제 연립식이 더 길어지면서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정보를 잘 보고 얘랑 얘 왼쪽 거 봅시다. 사인 알파분의 3은 2알파. 이거 오른쪽을 가려고 했더니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사인의 8 빼기 알파분의 AE가 2R2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나눠버리면은 좋죠. 없어지고 여기 R1과 R2가 1대2니까 이 길이비가 나와. 3하고 A2에 대한 3하고 그림이 하여튼 뭐 좀 그런데 대충 맞긴 하겠구나. 3에서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이가 얘가 나왔어.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살펴봐. 우리의 목적은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를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각이 얘가 됐든 여기가 됐든 각 하나의 정보만 찾아내면 끝나는데 여기가 좋죠 이제는. 왜냐면 5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삼각형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코사인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됐죠? 이게 도형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도형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데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이게 진짜 이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 정말 미쳐요. 나는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막상 풀려면 안 풀려. 근데 이게 도형이 특히 심해. 너희들이 이제 해설 같은 거 볼 때 시그마나 등비수열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설 봐도 돼요. 근데 도형은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해설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풀이가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된 거면 이걸 풀 수 있는 소스가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건데 이걸 너희들이 흐름을 못 잡아내는 거야. 흐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흐름을. 도형은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연습하는 게 해설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연습하고 똑같아. 흐름을 잡아내는 게 내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 마지막을 보고 가라, 뭐 이게 공통 부분을 가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8번 또 가봅시다. 8번 맞춘 사람? 8번은 진짜 이거 계산만 열심히 하면은 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문제예요. 가장 따끈따끈한.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학교 시험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여튼 고3 모의고사에서도 무조건 몇 개씩을 넣더라고. 고3 모의고사에서 몇 개. 그 다음에 일반 시중 문제집 그냥 진짜 랜덤하게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 같아. 옛날 문제집, 일품 이런 데서 또 하나. 그리고 수특에서도 한 5년쯤, 그냥 최근 한 3년 전에 거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여기저기서 막 이제 끌고 오거든. 그래서 그걸 되게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되게 좋아.
그래서 실력이 어쨌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잘 공부를 해야 돼. 자, 이게 중점이에요. 이 하는데 이게 중점이고 여기가 이제 5대 1이니까 당연히 여기 3, 2, 1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비율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Q가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사인의 비율이 나왔는데 그 사인이 QAP 요 각도 하고 A 그 다음 APQ 요 각도에 대한 비율이 루트 3대 루트 2대 3이에요. 그 사인 법칙 쓰는 거지 뭐 삼각형에서. 근데 진짜 이게 뭐 좀 쉽게 간 게 사인 A로 그냥 표현하기 편리다. 사인 A분의 2K가 사인의 여기 P 분의 3루트 2. 근데 이 사인의 비율이 여기가 루트 2대 3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은 없어지면서 3은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K의 값이 뭐 그냥 없어지면은 K가 1이 나오네. 단순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실 길이가 나와요.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BC 외접원의 넓이니까 이 외접원의 넓이를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각 하나와 길이 하나가 필요해. 각 하나와 길이 하나. 뭔가 좀 정보가 없는데? 뭐지? 아, 이거 처음에 2루트 7이 있구나.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길이가 하나, 여기 6 나왔어. 그럼 길이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가게 됐든 여기 가게 됐든 여기 가게 됐든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여야 돼요. 이 정도는. 여기 길이 나왔잖아. 3루트 2.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쓰는 거지. 그럼 요각을 공략하기가 좋습니다. 요건 한번 풀어보자. 코사인 세타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 분의 2루트 7의 제곱에 5의 제곱 빼기 3루트 2의 제곱.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건 AC 길이가 이게 필요해요. 요 놈이 나와야 요거에 대해서 사인 세타분의 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자, 여기가 갑니다. 여기다 한 번 더 써요. 코사인 제2법칙을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다시 써. 그러면 2 곱하기 2루트 7의 6분의 2루트 7의 제곱에 6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뭐 계산하는 건 그냥 이제 산수야. 뭐 없애면서 이렇게 없애면서 계산하시면 저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면은 사인 세타로 바꾸기 편하죠. 사인 세타분의 얘를 구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분의 넓이를 파이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막 엄청 예쁘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는 잘 하시고, 자, 9번은 좀 쉬운데 9번 맞춘 사람. 9번은 이 부분은 그냥 맞추라고 낸 거야. 이거 나왔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첫 번째 항과, 그래서 여기 9번은 쉽고 10번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10번을 만나면 내가 1등급 해야 되겠다 하면 10번을 맞춰야 될 거고, 근데 10번을 버리면은 이제 2등급까지는 안정 갈 수는 있을 거야. 이게 다른 거 이제 좀 포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문제라서. 자, 일단 9번부터 볼게. A1과 A3에 대한 조건이 같대요.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을 풀면 AN 빼기 3이 되거나, 그 다음에 2AN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A로 보통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A2, A3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4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일단 3까지는 갑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a 빼기 3이 되거나 2a가 되거나 됐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펼쳐. a 빼기 3에서 a 빼기 6이 되거나 이걸 2배 2배 a 빼기 3이 되거나 여기 2a 빼기 3이 되거나 2배에서 4a가 되거나 그럼 이때 첫 번째 항과 여기에 있는 항이 이건 같을 수가 없지. 이거 같다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되니까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a가 6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거랑 같다 하니까 a는 3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a는 0이 나오네. 그럼 이걸 가지고 a4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배 하는 게 더 커지는 거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2배에서 12를 만들면은 답이 돼요. 이 정도가 나오면은 풀어서 맞춰야 돼. 괜히 이런 거에 발작하듯이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게 경험이 있어야 돼. 뭐 지난번에도 좀 어렵게 하긴 했지만 10번은 지난 시간에도 이거 수혈할 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잡아줄게. 방향만. 어려워. 이거 다 푸는데 5분 안에 풀었으면 진짜 잘할 거예요. 한 10분 잡고 해야 됩니다. 고3들도 이거를 한번 풀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었으니까 맞춰야 되잖아. 2번 정도 검사를 해야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맞춰. 자, 방향만 잡아줄게. A1과 A2가 양수래. A에 n 더하기 1에 결과가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은 제곱을 해. 그러면 커지겠지. 양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AN이 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를 만들고 더하기 3을 하면 이게 다시 양수가 될지 여전히 음수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여기도 A3과 A5가 같대.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위로 가야 돼.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저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고 요거 이게 풀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있고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 그래서 A3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A5까지 그냥 밀고 가서 A1과 A2에서 결정을 짓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가는 방법도 있어. 자, A1과 A2가 이게 전부 다 음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양수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A1도 0이 아니고 A2도 0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대전제야.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벌써 모순이 생겨. 왜냐면 A2라고 하는 애는 A2라고 하는 A1의 제곱이 돼야 돼. A1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A1의 제곱인데 얘가 음수면 얘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A1도 양수여야 되고 A2도 양수에서 시작을 해. 그럼 다시 쓸게. A2라고 하는 애는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 되고 얘도 양수야. 양수이기 때문에 A3도 마이너스 4 A2 아니지 마이너스 2 A 더하기 3이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4 A1 빼기 3 빼기 3이 되네요. 자, 근데 요 놈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요 놈은 A1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뭐 4분의 3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작거나 큰 거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나눠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눠주냐면 A3이 얘가 양수일 때 0일 때는 좀 특별해서 이게 0이 되면 계속 0이 되거든. 0이 될 때 이 정도를 나눠봅시다. 양수를 먼저 해볼게. 여기를 먼저 1번이라고 하고 자, A3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1번으로 갔어.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A3이 양수면 A4는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잠깐만. 여기 모순이 되는 게 없네. 아니, 그냥 갑시다. 자, 양수면 밑으로 가요. 마이너스 2A3 이렇게 되고
A3이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A1이라고 하는 애가 4분의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요거 그대로 그냥 올린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3에 얘가 이게 케이스가 좀 많구나. 음수를 먼저 할게요. A 여기부터 갑시다. 3번 먼저. 1번이 좀 많아. 3번을 먼저 갑시다. A 3이 음수. 그래서 A3이 음수면 A4는 A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00% 양수지. A4가 양수가 됐으니 A5도 그냥 쭉 가서 마이너스 2A4 더하기 3이 되는데 그냥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A3의 제곱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근데 A3과 A5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A3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풀어줍니다. 다시 2A3의 제곱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A3 여기 3이 0이니 1, 2, 1, 3 더하기 해서 A3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게 지금 여기 3번에서 온 거야. A3이 음수라는 가정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아냅니다. 하나를 찾아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1까지 가야 돼. 여기 A1을 구하는 목적이라서 이쪽에서 다시 집어넣어서 A1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3이 0일 때 또 하고 A3이 양수일 때 또 합니다. 해요.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꼭 해봐. 근데 이게 나눠서 계속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이제 많이 오게 되냐면 나는 풀었는데 이게 답이 다르네? 뭐 이런 상황이 제일 많아. 분명히 난 열심히 계산했는데 왜 답이 다르지? 이런 상황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경험을 좀 많이 해보세요. 어차피 너희들 수능 때 이 문제가 어차피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까지는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학교 시험이면은 나는 1순위로 걸을 것 같아. 이 정도 난이도면. 근데 알고 걸러야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9번처럼 되게 쉬운데 쉬운 걸 걸러버리면은 엄청 타격이 와. 자, 일단 뭐 이거는 마무리는 각자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